글로벌 비트입니다. 3대 지수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배경엔 엔비디아의 시총 1위 탈환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해내더니 이제는 글로벌 시총 1위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낸 엔비디아의 질주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특징주들 체린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랠리를 이어갔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단에 위치했던 종목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준 덕분에 오늘도 랠리는 이어졌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소폭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났고요. 또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점 역시 증시를 부양해줬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독주가 오늘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3.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러면서 단숨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간밤 상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3조 3,350억 달러에 이르게 됐고요. 보시면 이 시총 상위 탑3 종목들을 보면은 탑 2개 종목들이 3조 달러가 넘고 애플까지도 3조 2천억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데 4위인 알파벳부터는 갑자기 2조 달러로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탑3 종목들 간의 시총 1위 쟁탈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누가 먼저 4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장 마감 이후에 어제 들려왔던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후불 결제 대출 시스템인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BNPL 대출이라는 게 빌린 돈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팬데믹이 한창이던 저금리 시점에는 참 유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시점에서는 잘 되기가 힘든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아무리 핀테크 기술이라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는 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214달러 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대표 기술주 ETF죠. XLK의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애플의 비중은 크게 축소가 되는 반면에 엔비디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역시도 두 종목의 엇갈린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질주하던 브로드컴의 주가가 오늘은 소폭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가면서 1.4%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AMD의 경우에는 이번 주 초반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4거래일 연속 내림세, 오늘의 경우에는 2.4% 떨어지면서 154.6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인데요. 현지 시간 26일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웨드부시에서는 마이크론의 수익, 마진, EPS가 주기적으로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130달러에서 1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3.8%가량 탄력을 받았고요. 153달러 수준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로 넘어가서요. 머크의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용 폐렴구균 백신이 FDA로부터 처음으로 승인받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서 흔히 감염되는 질환을 타겟팅하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오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4%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섹터 내에서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소식이 있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295만 주를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유 지분은 그러면서 29%로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옥시덴털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가스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크셔는 2021년부터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대한 양의 현금을 확보했었고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옥시덴털 등의 에너지 주식 그리고 애플에 대한 주식을 좀 확보해 나간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29%까지 보유 지분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옥시덴탈의 주가는 오늘 1.8% 오른 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종목이죠. 엘프뷰티도 확인해 봅니다. 캐너코드가 목표가를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강력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종가 대비했을 때에는 30%의 업사이드인데요. 오늘 9%나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 상승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입니다.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7년 전에 설립된 이후 작년에 첫 번째 전기차 SUV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고갈로 인해서 자산 매각, 부채 재조정을 진행한다라는 코멘트를 전했고요. 주가가 2021년에는 잠시 30달러를 웃돈 적도 있었으나 최근 1년 동안 거의 모든 가치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에라 에너지까지 확인해 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에너지 및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또 일부는 부채 상환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2.5%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왕관을 탈환을 해냈습니다. 사실 탈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왕관을 엔비디아가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뒤에 3조 달러 돌파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달성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 어땠는지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미 소매 판매 둔화세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3.51% 오른 135.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350억 달러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3,170억 달러와 애플의 3조 2,850억 달러를 단숨에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45% 내렸고 애플 주가는 1.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81.5% 오른 상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9.5% 상승했습니다.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고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에서 2조 그리고 2조에서 3조 달러를 돌파해내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보시죠. 애플은 1조에서 2조까지 도달하는데 74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보다 조금 더 걸린 786일이 걸렸는데 엔비디아 보시죠. 26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를 돌파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엔비디아 책 100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96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나타났고요. 애플은 1044일, 마이크로소프트는 945일로 1조에서 2조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던 것을 비교하면 엔비디아의 시총 증가세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1조를 돌파해냈던 것은 2023년 6월 13일이었는데요. 마치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1주년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시총 1위에까지 오르게 된 엔비디아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테크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 자체는 약간은 우려할 만합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6,0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IB들에서 연말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테크 섹터로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곳곳으로 훈풍이 깃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과 비교를 하면 테크 섹터로 몰린 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테크 섹터에 몰리고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시총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거기에 AI 관련주들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펀더멘탈적으로 튼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약간은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 한번 더 보시면요.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감안을 하면 엔비디아의 상승세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인데요.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이 메타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자금을 쓰고 있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몰리고 있는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외에 어떤 종목들을 볼까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업체 피스커의 파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전기차는 돌파구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스커까지도 파산을 했던 간밤의 주요 내용들 함께 들여다보시죠. 전기차 제조사 피스커가 신제품 모델 출시 약 1년 만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다른 EV 스타트업인 로드스타운 모터스와 프로테라, 올해 3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차즈 엔터프라이즈가 각각 파산을 신청한 바 있는데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단면으로 경쟁력을 잃은 후발주자들의 몰락이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피스커는 7년간의 업력 동안 디자인과 설계를 주로 하고 제조는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생산시설 없이도 자동차 산업에 더 저렴하고 빠르게 진입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피스커는 경쟁력을 갖기 전에 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스커는 지난 여름 최초의 전기차 모델인 오션 SUV를 출시했지만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네, 사실 피스커가 파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계속해서 회색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오션 EV, SUV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박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아쉽다라는 평가를 크게 받았던 피스커였고 결국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데 실패하면서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 신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피스커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인해서 가격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팔수록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 차량 한 대당 손실 규모, 그러니까 차량을 한 대 팔 때마다 이만큼의 손실 규모가 쌓인다는 겁니다. 차량을 팔수록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만 기업이 건실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리비안이 43,000달러, 포드 47,000달러, 루시드는 한 대 팔 때마다 227,000달러의 손실을 떠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앞서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가중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위 10개, S&P 500의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위 10개 중에 5개 종목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거기다 아마존까지 이렇게 6개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는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물론 계속해서 로봇이라던가 AI 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부분의 매출이 전기차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 둔화, 전기차 시장의 부진의 여파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주가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간밤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GDP의 70%를 지탱하고 있는 소매 판매인데 전월치도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5월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콜라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7,03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밑돈 겁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로 0.0%에서 0.2% 감소로 수정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1% 감소했습니다. 예상치였던 0.2% 증가를 훨씬 밑돈 수치입니다. 주유소 매출은 유가 하락으로 2% 감소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다수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을 환영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2% 목표로 낮아지고 경제가 매우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금리가 향후 2년에서 3년간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매 판매 지표 어떻게 세부 항목이 나타났는지 전월치 기준으로 함께 들여다보시죠. 스포츠용품의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이 함께 목격이 됐고요. 그와 함께 가솔린, 주유소 부문에서 2.2% 감소였는데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1.9%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좀 지탱이 돼야만 건강하게 금리 인하의 길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일단 간밤의 시장의 분위기는 환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의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골고루 훈풍이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찍힌 숫자 자체로는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콜린스 총재라던가 박힌 총재라던가 많은 위원들, 특히 6명의 총재들의 발언이 나왔던 간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낙관론을 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선택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 흐름을 좀 중단을 하고 가격 상승을 미루거나 또는 가격 인하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시장도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 기업의 비용 지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생산성 증가하고 있고 높은 금리가 경제활동 그리고 고용을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둔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풀이가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연준 내에 발언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간밤에는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그러니까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요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에는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1% 넘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투자자 분들로서도 환율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는 이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81달러 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자산 가격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4,000달러에서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금과 은 구리 가격은 동반 상승세 속에 금 가격이 2,340달러 선 오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